안녕하세요, 갬성쨍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외에 한번 나왔습니다. 특히 이 무선 마이크를 또 갖고 나왔는데 약간 야외에서 지금 잡음이 들리는데, 잡음이 어느 정도 들리는지도 저 자신이 좀 체크하고 싶고도 해서 야외에 좀 나왔고요. 오늘은 그동안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제빵 쪽 창업을 좀 많이 문의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빵, 쿠키, 그런 디저트 종류를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 커피랑 같이 좀 융합을 해서 카페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빵만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 머랭 쿠키도 머랭 쿠키도 그렇고, 정말로 많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제가 더 좀 들을 말씀이 많은 게, 저도 예전에 카페를 해봤고, 또 플리마켓 나가서 머랭 쿠키니 마카롱 같은 것도 많이 팔아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과도 거뒀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들을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게다가 사실 제가 제빵은 초기 투입비가 조금 듭니다. 카페를 할 때도 좀 들고, 기본적인 거는 일단 오븐하고 제가 제빵 도구 같은 것도 사실은 하다 보면 진짜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고, 재료 같은 것도 정말로 많죠. 게다가 요새는 아무래도 고객분들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유기농이나 천연 재료 같은 좋은 재료를 좀 만든 디저트를 더 선호하는 또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생활혁신형 창업 2천만 원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플러스 이게, 혹시 저는 서울에 사니까 서울에는 서울시 먹거리 창업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메뉴 개발도 하고 선정이 되면은 지원금도 받고 정말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해주는 것도 있고, 근데 이런 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디저트를 좀 이렇게 궁리를 하시게 되면은 다른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시도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홍보 면에서도 많이 있고, 게다가 포털 사이트에서도 먹거리 같은 경우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홍보도 많이 좀 고민해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먹거리 창업센터나 아니면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식품, 우리 농산물로만 농식품 지원 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한번 예전에 교육을 받아봤는데, 농기계 아니면 농업 발명품이나 진짜 농식품도 괜찮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리해 보시고, 아무래도 상표나 특허, 실용신앙 같은 게 있으면 좀 더 이로우니까, 그래서 식품으로 특허를 받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실용신앙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레시피, 나만의 방법이 있으시다면 이제 변리사 사무실 가서 한번 좀 알아보시면은, 예전에 저도 제가 개발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초콜릿을 좀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초코 음료 같은 경우가 실용신안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가격이 아무래도 좀 되니까 고민이 많이 됐죠. 근데 아마 특허까지 합하면 가격도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그런 게 준비된다면은 충분히 추가 지원금을 받아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이제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게다가 요새 이제 디저트, 아무래도 제가 제빵 쪽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먹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죠.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건 단순하게 제가 생각하는 빵, 쿠키를 먹는 이유가 배를 채우기보다는 좀 이렇게 행복해지기 위해서 먹거든요. 그쵸? 그걸 먹으면서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고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요새는 빵을 식사 대용으로 정말 많이 먹지만 중간에 간식으로도 많이 먹고, 다이어트를 할 때도 이제 밀가루가 아니고 다른 재료를
통해서 다이어트 건강식으로도 많이 먹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빵을 사러 왔다, 빵을 판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가를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요새 사람들이 뭐 요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아름다워지는 것, 어떤 건강한 신체, 건강한 몸, 건강과 아름다움은 뭐 세대를 불문하고 앞으로도 모두의 관심사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운동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빵 같은 거,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빵, 근데 안에 재료의 차이를 두고 빵을 제조하는 방법의 차이를 좀 둬가지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초점을 맞춰서 메뉴를 개발하시든 홍보를 하시든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쿠키를 만드시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단맛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단맛보다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정말 재료 고유의 고소한 맛, 상큼한 맛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과자. 그래서 설탕은 최소한도로 넣고 정말로 좋은 재료로, 정말로 제값으로 판다는 생각으로 좋은 재료로 쿠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든, 건과일을 넣은 쿠키 같은 것도 예전에 저도 팔아본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좀 이렇게 방향성을 좀 제대로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그 모든 방향성을 좀 잘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농산물을 좀 이용해서 빵 안에, 요새는 빵 안에 떡 들어간 거 너무 많으니까 그런 개념으로도 메뉴를 좀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빵을 만들었는데 그 빵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라는 문제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문화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 이게 문화적인 문제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외국 같은 경우, 터키 같은 경우는 그냥 식당 가면 무조건 빵이 나오죠. 거긴 주식이 빵이고 빵으로 먹는 거니까 빵을 시키지 않아도 우리 식당 가면 기본으로 밑반찬 김치를 두듯이 기본적으로 빵을 줘서 빵을 어떻게 먹느냐가 또 문화의 한 부분이 정말로 됐는데, 쿠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 중에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여러분은 그냥 정말로 맛있고 건강한 식빵만 나 만들겠다. 좋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나에 집중하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근데 식빵을 만들면서 그 식빵을 어떻게 먹느냐에 대한 부분도 같이 알려주면서 같이 서비스해주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좀 많이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막말로 인스타나 이런 유튜브에 내 빵을 구입한 고객님, 이 빵을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재료를 넣어서 먹으면 어느 부분에서 건강이 더 좋고,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면 칼로리까지 좀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면은 아무래도 고객분들한테 더 어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의류를 팔든 뭘 팔든 서비스를 하든, 이거 컨텐츠는 당연히 있어야 돼. 이제는 기본이 된 것 같아요. 이젠 진짜 컨텐츠의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 그래서 저한테도 상담받아서 선정되신 분한테 무조건 저는 SNS 시작하셨냐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인스타도 좋고 유튜브도 좋고, 혹시 사람마다 성향이 좀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는 게 굉장히 부끄럽다, 그런 분들은 굳이 이렇게 얼굴 안 나타나게 하더라도 그냥 디저트 빵으로 이렇게 샌드위치 만드는 영상만 그냥 찍어서 만들어서 보내면 되고, 그냥 샌드위치 사진만 찍어서 홍보를 해도 되니까 너무 부담은 갖지 말되, SNS, 인스타나 틱톡 같은 것도 마케팅 방법으로, 그런 SNS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게다가 향후에는 그런 컨텐츠가 또 내 수익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대박 난다라는 건 사실 없는데 그런 영상이나 그런 SNS 홍보가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은 또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요새는 뭐 선물로도 예, 디저트 많이 선물하죠. 쿠키도 그렇고. 예전에 저도 카페를 할 때 디저트 제가 만들고 있던 쿠키랑 뭐 파운드 케이크 그걸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박스에 넣어서 회사 뭐 선물로 준다고 단체로 주문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때 예, 뭐 아니 소니에서 예, 소니에 다시는 직원분이 그렇게 해서 그때 한 50개, 60개인가 예, 이렇게 포장을 해서 판매한 적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도 많이 이제 궁리를 하시고 메뉴 선정도 하시고 메뉴 세트 메뉴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사진을 찍고 예, 고객한테 일단 알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는지 어떤 게 있는지. 게다가 요새는 이제 보니까 비건들도 많이 많아졌고 뭐 알레르기성도 많아졌어요. 뭐 저도 디저트 할 때 특히 견과류 알레르기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몬드 같은 게 디저트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빼고 뭐 땅콩도 빼고 막 그런 것도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메뉴도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한국의 디저트 문화 뭐 그런 거를 좀 설명할 수 있는 영상도 좀 많이 만드셔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참 제가 이제 디저트 분야는 저도 워낙에 좀 해봤고 많이 알고 있으니까 한 편으로 끝내기 좀 그래서 또 다음 편을 좀 준비했어요. 지금 게다가 또 제 아는 지인을 초대해서 예, 같이 얘기 나누면서 게다가 또 홍보하는 방법 저도 예전에 불과 3년, 2년, 3년 전에 머랭쿠키 하고 마카롱을 해서 그때는 플리마켓이 있었으니까 3년 전, 4년 전, 예, 거기서 좀 많이 괜찮게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 이제 코로나가 끝날 때 되면은 플리마켓도 많이 열릴 텐데 어떻게 판매하고 어떻게 홍보했는지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아는 친구가 뭐 디저트에 관심도 많고 또 해외에서도 많이 먹어봐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예, 그럼 이상 1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갬성쟁이었습니다.